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의 제1보, 누구나 걷지만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근육 키우는 바르게 걷기. 즉 바르게 걸어야지 근육이 키워지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 관련된 어떤 질환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독감, 또 심한 감기, 트리플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더욱더 걸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걷기에 굉장히 힘든 조건들이 형성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실내에서라도 걸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우리 병원에 안에 있는 진료실이나 수액실이나 우리 접수대 앞에 있는 환자 대기석들을 끊임없이 이제 걸으면서 조금 이제 하루에 걷기 필요량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근육은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 연구에서 근육량이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육이 부족하고 체지방이 높아지면, 즉 마른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에서는 면역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죠. 대표적으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보호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근육 비율이 낮고 체지방률이 높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선천 면역세포, 즉 자연살해 세포인 NK세포의 활성도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에서는 항염증성 물질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매일 수천 개 이상 생기는 암세포와 싸우는 중요한 방어군이 되어주죠.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는 근육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가 들거나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대사증후군 발병성도 크게 높아지게 되고요. 암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 풀이 총가동되다 보니까 호르몬 기능, 효소 기능들도 함께 떨어지죠. 더불어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건감소 환자들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우울증이 더 많았고 심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요. 근육을 늘리는 가장 쉽고도 근본적인 방법.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해도 근육이 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르게 걷기입니다. 근육은 건강의 보배입니다. 자,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첫 번째 키워드도 근육이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루 7,000보를 반드시 걷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많이 걷기보다는 하루 7,000보를 걷더라도 이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루 7,000보 걷기를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을 드렸죠. 하루 7,000보를 걸으려면 대략 몇 시간을 걸어야 되냐? 대략 1시간 정도만 걸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7,000보를 꾸준히 걷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운동 리듬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7,000보를 걷기만 해서 되느냐? 자, 우리가 100세까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자기의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려면 관절을 또 보호해야 됩니다. 근육을 늘리면서 관절을 보호하려면 바르게 걸어야 되죠. 자, 바른 걸음걸이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든 자세로 걸어야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은 목뼈에 무리를 가해 디스크의 원인이 되죠. 그럴 때는 정수리가 뒤로 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목과 가슴, 배와 허리를 모두 똑바로 세운 채 걸어주셔야 됩니다. 어깨 높이가 같아야 하며 허리의 중심이 상하로 움직여서는 안 되죠. 팔은 리듬을 타 자연스럽게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앞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바닥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게중심이 양쪽 엉덩이를 번갈아 이동하도록 리듬을 타는 연습을 반복해야 합니다. 또 발꿈치가 먼저 닿는 착지 방법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발꿈치 닿고 전체가 닿고 발끝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계란 그릇이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를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차를 BMW, 버스, 메트로, 지하철 걷기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의 여유를 갖고서 10분 일찍 약속 장소로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야 버스, 메트로, 지하철, 워크, 걷기를 좀 더 자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 시간 중에도 틈틈이 걷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 씩씩하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간 중에도 일어서서 자주 서성거리는 시간을 들여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 앞이나 앉아서 구부정 앉아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 시간 중에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서류를 읽거나 뭔가 전화를 하더라도 일어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의 활동력 올라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세 말씀드리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두뇌 활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생활 공간이나 사무 공간의 이동 통로를 바꿔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이동 통로는 계단입니다. 5층 이하라면 무조건 도보를 이용하고 6층 이상의 계단도 절반은 엘리베이터, 절반은 도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내려갈 때는 약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더라도 올라갈 때는 무릎에 비교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도 자주 서성거리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리모컨을 치워보십시오. 그리고 가구를 다시 배치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해 보십시오. 집에서도 자주 서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집에 러닝머신이나 고정자전거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TV를 보면서 남는 시간이 있으면 자꾸 누워있지 말고 그렇게 자전거에 올라가고 러닝머신에서 걷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디자인이 좋은 신발도 뭐 적었겠지만요, 걷기에 좋은 신발을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때 모든 어떤 공간에는 운동화를 신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역력의 제2보, 누구나 걷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7,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고 면역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바르게 걷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르게 걷고 건강을 잘 지키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